자,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얘는 이게 이름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순열의 종류가 많아. 그냥 순열, 고1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얼핏 보면 중복순열이랑 좀 말이 비슷하잖아. 중복순열은 중복이 되는 거지. 같은 값을 반복하지. 얘도 같은 것이 있어. 그럼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자, 큰 차이점 뭐냐면 중복순열은 무한번 사용할 수 있지.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되고 4번 써도 돼. 중복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제한적이야.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 1이 2개, 2가 하나, 4가 2개 하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복순열하고는 완전 개념이 달라. 자, 저렇게 같은 것이 있어. 그럼 저거를 줄 세우면 몇 가지가 존재할까? 자, 여기 짝수라고 했지만 일단 짝수 안 줄 거야. 그냥 이 5개의 숫자를 모두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를 한번 찾아. 그냥 5개 줄 다 세울 거야. 그러면 1, 1, 2, 4, 4지. 5개를 줄 다 세우면 5팩토리얼이지. 근데 이거는 5개가 다 다를 때 이해하지. 그치? 지금 보면 얘네 2개가 똑같이 똑같은 개수만큼 나누는 팩토리얼. 여기 4가 2개도 똑같아요. 그래? 그럼 또 2팩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은 나누기 팩토리얼, 개수만큼 나누기 팩토리얼. 그냥 2가 아니라 2팩이야. 값은 똑같지만. 왜냐면 3팩은 3하고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팩으로 기억해야 돼. 같은 것이 3개 있으면 3팩, 4개 있으면 4팩으로 나눠야 돼. 자,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요 수준이 아니라 짝수라고 아예 정해졌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지. 자, 짝수야, 짝수. 그러면 이 5개가 다 다른 수였다면, 1, 2, 3, 4, 5였다면, 마지막이 짝수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문제였다면, 2랑 4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풀고 말았을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줄 세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짝수가 2, 4, 4긴 하지만, 여기에 3가지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4, 2개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4, 2개가 똑같은 거야. 2가지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뒤에 짝수를 진짜로 정의하는 진짜 2. 2가지가 아니라 진짜 2가 들어왔을 때 짝수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뭐인 경우? 4인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몇 가지 풀 수가 없어. 왜냐면 2로 끝났을 때랑 4로 끝났을 때가 풀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 풀이가 진짜로 다른지 보자. 우리 지금 2를 맨 뒤에다가 고정시켰지. 그러니까 얘는 사용했으니까 더 사용할 수 없어. 자, 오늘은 중복순열 아닙니다. 똑같은 걸 여러 번 쓰지 않아. 2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남은 건 1, 1, 4, 4지. 그럼 여기에 1, 1, 4, 4를 줄 세워야 돼. 몇 팩이야? 4팩이야. 똑같은 거 몇 개 있어? 2개. 또 2개. 1, 1, 4, 4를 줄 세우고 있는 거야. 3팩인데 1이 2개, 4가 2개. 자, 이번에는 4로 끝나는 경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지우개를 지우고 4로 끝났으니까 4를 하나 지워. 그럼 남은 게 뭐야? 1, 1, 2, 4지. 그럼 몇 팩이야? 4팩이야. 나누기 2팩이지. 똑같은 거 2개밖에 없지. 자, 풀이가 같아 다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맨 뒤에 2랑 4니까 2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풀어야 돼. 자,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 난 지금 경우를 나눴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배수의 개념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돼. 좀 어렵거든. 자, 하나씩 한 써볼게.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안 나오면 구의 배수. 요 정도가 배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 안 나온다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안 나오는 거야. 자, 이해 배수, 즉 짝수지. 이해 배수는 어떻게 판단해?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 몇 자리? 한 자리가 이해 배수면 돼. 즉 마지막이 짝수면 짝수야. 3의 배수 건너뛰고 좀 이따 할게. 4의 배수. 여러분들 4의 배수 판정법 뭘걸?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야.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를 봐야 돼. 신기하지? 자, 그 다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5의 배수 되게 쉽지? 마지막 한 자리가 0 또는 5. 이 두 개가 5의 배수지. 5의 배수가 9보다 어려울 때 제일 쉬웠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어려운 거 남았는데 지금 2와 4가 연결되어 있지. 3과 거듭제곱끼리 연결되어 있어. 3과 9가 연결되어 있어. 3의 배수 혹시 알아? 3의 배수 되게 특이한데. 모르지? 자, 선생님이 약간의 팁이 있는 게 운전하다가 앞에 계속 운전하면 길 막히면 멍해지거든? 계속 앞으로 갔다 멈췄다 앞으로 갔다 멈췄다 이거밖에 안 하잖아. 모든 아빠들이 똑같이 하겠지만 그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앞차 차 내 자리 번호를 소인수분해. 물론 되게 어려울 때 있어. 큰 소수 곱하기 큰 소수는 소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근데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거는 잘 되잖아. 그래서 막 쪼개는 거야 나 혼자. 그러면서 나 혼자 시간을 때우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혼자 머릿속에서. 3의 배수는 각 자리에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3의 배수인가? 3으로 나눈 거 아니야? 더하면 얼마야? 3의 배수야. 이 맞죠? 안녕. 신기하지? 자, 내가 제곱끼리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지. 2의 배수가 마지막 한 자리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고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있잖아. 그럼 9의 배수는 성질이 비슷해.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자, 6의 배수는 특별한 해법이 사실은 없어. 없는데 출제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6의 배수는 사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로 골라내면 돼. 그럼 6의 배수잖아.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반대로 해도 돼. 3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로 골라내도 그게 6의 배수가 돼. 2의 배수 중에서 짝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으면 그게 6의 배수인 거야. 왜?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그 반대로 해도 6의 배수야. 자, 그래서 5의 배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지워볼게. 이건 너무 쉽잖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야? 2의 배수, 4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고 6의 배수는 따로. 이 정도면 배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자리 정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 자리 정수 여기 보면 1, 2, 3, 4 7개가 있잖아. 그치?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3의 배수 내가 어떻게 판단했어? 다 더해서 뭐의 배수면 돼? 3의 배수면 돼. 그럼 네 자리를 더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막 흥분해가지고 막 꺼내면 내가 놓치는 경우가 생겨. 다 찾아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꺼내는 게 좋아. 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문 5개가 있어. 자, 여기서 한 곳에만 선물이 들어있어. 문이 5개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문을 막 열어보겠지. 근데 틀려도 또 열어도 돼. 실패하면 다른 문 열고 다른 문에서 찾을 때까지 그냥 뒤지면 돼. 근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현실적으로 딱 그 문제를 내주잖아? 그러면 일단 뛰어가겠지. 뛰어가는데 거기 있을 것 같은 데부터 연단 말이야.
왠지 3번에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수학은 그게 어리석다라고 판단해요. 수학은 1번을 열고 2번을 열고 3번을 열 거야. 그 다음은 4번을 열 거고 5번을 열 거야. 이동 시간도 최소화가 되고 3번, 4번, 2번 열면 내가 2번 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차근차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지. 신속하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앞에서부터 4개를 찾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1 하고 2를 썼더니 더하면 5지. 선행수 아니야. 그럼 1 고정해. 고정하고 2 아니니까 그다음 뭐? 3. 더하면 얼마야? 6이지. 3배수야. 그 다음에 4 안 되지. 그럼 1은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뭐 뒤져야 돼? 2를 뒤져야지. 1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2 현재 4지. 그럼 그 다음에 2가 2개니까 2가 또 와도 되지. 그러면 6이니까 4배수야. 그럼 2 다음에 이걸 마지막을 3으로 바꿔도 4로 바꿔도 아니지. 따라서 2가 끝나는 거야. 그럼 3을 뒤집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는 게 가장 정확하다. 현재 5인데 여기에 4밖에 올 게 없지. 9다. 3이 몇 수지? 맞고 그 다음 3까지 했으니까 4는 뒤에 숫자가 없잖아. 그럼 1은 끝난 거니까 2를 해차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1이면 그 다음에 2가 오면 5잖아. 그치? 그럼 3은 안 되고 4는 되지. 3의 수야. 그럼 그 다음에 3이 오면 뒤에 4밖에 올 게 없는데 10이니까 안 되지. 그럼 2도 끝나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가? 3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숫자가 모자라니까 3도 끝났어. 그 얘기는 4도 안 되지. 그러면 1이 끝났고 2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2로 출발할 수 있는 건 2, 3, 4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3의 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게 하나도 안 빼고 다 찾은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찾지 않으면 다 찾을 수가 없어. 무조건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무조건.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고정시켜놓고 앞자리를 고정시켜놓고 한 개씩 키워나가는 방식이 쉽다. 그럼 이제 줄 세워야 되거든. 자, 여우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줄 세우는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는 걸 줄 세워본 적이 없어. 이게 바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라고 불러. 같은 것이 들어있어. 근데 중복순열하고는 달라. 중복순열은 계속 1 해도 되지만 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딱 요것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일단 4팩이야. 나누기가 있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3팩으로 나누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뭐겠니? 4팩 나누기 1이 몇 개? 2도 2개지? 또 나누면 돼. 별거 없어. 똑같은 개수만큼 계속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야.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야. 다 찾았으니까. 경우는 총 4개네. 자, 경우를 나눌 때는 보통 한 손은 잘 안 넘어가게 해주셔? 풀라고. 왜 한 손은 잘 안 넘어갈까? 오른손은 패를 주고 있지 않니? 얼마나 배려심 있니? 이러면서 수학 문제 풀라고 한 손을 넘지 않게. 즉, 경우가 5개가 넘어가면 내가 좀 경우 나누기를 좀 잘못 나눴나라고 약간 의심을 풀 수 있어. 잘못 셌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 관점을 바꿔서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면 경우가 한 3개, 2개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풀이가 잘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돼. 경우 나누기는 쉽지 않아. 선생님이 친한 수학 선생님들이 참 많거든. 특히 되게 신기한 게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4명이 있는데 다 수학 선생님이다. 특이하지. 더 웃긴 건 학교는 한 명도 없고 다 학원 선생님이야. 신기하지. 유유상종이라는 게 여기서도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직업이 없을 때 친구인데 사회에 나왔더니 각자 처음에 다른 일도 잠깐씩 했었어. 근데 나는 처음부터 거의 강사였거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강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뭐가 안 맞았는데 다시 강사가 돼서 처음에 그래서 나는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도 근데 수학 문제 다들 실력이 늘었는데 확률을 그렇게 질문을 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론 나도 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선생님이 우리 중에서 내가 좀 잘 푸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되게 헷갈려. 경우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 강사들도 헷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문제집에 오류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서 이제 오류를 찾아주지. 고민해서. 자,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우 나누기가 쉽지 않아. 자, 이번에는 0, 1, 3, 3, 4. 그러니까 쉬운 과목 같은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수험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특이하지. 과목 자체가 좀 특이한 과목이야. 근데 그 난이도까지 가지 않으면 또 할만한 건 사실이고. 자, 그래서 수녀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수녀는 오늘 배운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이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조합을 배우게 될 거야. 이제 조합까지 끝나고 나면 수녀과 조합을 종류가 여러 가지 개념을 총동원해서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되게 헷갈려. 고비를 잘 넘겨야 돼. 0, 1, 3,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 경우 나누기 해야 돼. 홀수가 뭐 있어? 1하고 3이 있지. 얘도 홀수지만 둘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 1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경우 3으로 끝나는 경우야. 자, 그러면 1로 끝나는 경우가 왔으니까 1을 사용했으니까 지워. 우리 중복 수녀는 지우지 않았어. 그치? 왜냐면 또 쓸 수 있었잖아. 하지만 옛날 수녀는 지웠단 말이지. 똑같아. 얘도 옛날 수녀야. 같은 것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용한 건 지워야 돼. 1을 지웠어. 남은 건 0, 3, 3, 4지. 0, 3, 3, 4가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면 되지. 그럼 0, 3, 3, 4를 줄세우면 몇 팩? 4팩 나누기 똑같은 게 몇 개? 2개니까. 2팩이지. 근데 끝난 거 아니지. 왜? 0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빼야지. 0으로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실 합체로 쓰는 것도 괜찮아. 이건 실제 숫자인 거야.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야 돼. 그럼 0도 사용했으니까 0을 지워야지. 남은 게 뭐야? 3, 3, 4지. 주세요. 3팩. 나누기 2팩 3, 3, 4니까. 이렇게. 항상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는 수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쓸 때는 0이 앞에 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푼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걸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야. 항상. 자, 0이 들어있는 자릿수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어. 이번에도 다시 출발이야. 5자리. 그러면 지우개로 아까 표시한 걸 싹 지우시고 다시 출발. 3으로 끝났으니까 3을 하나 지워. 똑같은 3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고르는 게 크게 의미는 없겠지. 경우의 수. 자, 그러면 3을 지웠으니까 남은 건 0, 1, 3, 4야. 몇 팩? 4팩인데 0, 1, 3, 4 똑같은 게 없어. 나누기가 없어. 옛날 수능이야. 빼기 뭐로 끝나는 거? 뭐로 시작하는 거? 0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앞에 0이 실제로 자리를 딱 잡은 거야. 그 0도 사용했으니까 지워. 남은 숫자는 1, 3, 4지. 몇 팩? 3팩. 자, 이제 경우 두 개를 다 풀었잖아. 무슨 법칙? 그렇지. 법칙.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석세스라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예를 들면 막 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 볼 때 모든 단어를 다 만들었을 때 양 끝에 C가 오도록 나열해. 양 끝에 C가 오도록. 그러면 7개인데 양 끝에 C가 오니까 C 2개가 사용이 된 거야 이미. 물론 C를 그럼 줄을 안 세우냐? 그럼 2개 줄 세워. 2팩. 똑같은 게 2개니까 2팩. 어차피 한 가지야. C 박아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계산 하나만 똑같고 이제 남은 문자가 몇 개야? 5개지. 그러면 C하고 C를 사용한 건 지워야지.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이대로 안 풀고 실수를 막기 위해서 같은 것에 집중을 좀 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S가 3개, C가 2개, 이제 나머지는 다르구나.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눈에 싹 들어오면서 C 2개를 딱 지우고 나면 SSSUE 한눈에 보이잖아. 저 5개를 줄 세우는데 몇 팩? 5팩 나누기 몇 팩? 오케이, 곱법칙 연달아해놨으니까. 어차피 이름 뭐 곱하나 말하겠지만 자, 이렇게 재배열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현혹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S가 흩어져 있어. 몇 개씩 하고 매번 세야 된단 말이야. 그 센 걸 또 세게 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기 싫으면 정리. 꼼꼼함이 필요하다.
유니온에 있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n이 오지 않도록이야. 자, 모두 오지 않도록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양 끝에 n이 못 들어와. 그럼 n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지. 여기에 n을 몇 개 집어넣어야 돼? 2개 집어넣어야 돼. 그지? 3개 중에 몇 자리가 필요해? 2자리가 필요해. 자, 그럼 난 3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야. 그게 P와 C의 개념이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그냥. 그런데 순서가 있으면 P, 순서가 없으면 C란 말이야. 지금 뭐게? 왜 C지? 2개를 넣어보고 바꿔.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C야. 바꿔서 똑같으면 C야. 3개 중에 2개 N을 집어 넣은 거야. 이 그림도 그려주는 게 좋아. 내가 여기 넣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N 2개를 사용했으니까 지웠겠지. 그치? 물론 이것도 재배열을 한다면 N, U, I, O고 N 2개 사용했어. 그럼 U, I, O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3개 다 다르네? 그 3개를 남은 3자리에 그냥 줄 세우면 되지. 그래서 그냥 300이야. 고1 순열을 내가 복습을 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냥 순열부터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웃하도록이 또 나온 거야. 다 배웠단 말이지. 자, 모음끼리 이웃하래. 모음은 5개. 아, 에, 이, 오, 우라 그랬지. 일단 같은 문자를 좀 먼저 i가 2개, t도 2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u, l, y지. 나는 이렇게 해서 모음을 여기다 쓰고 l과 y는 자음이니까 오른쪽에 쓸게. y를 자음으로 봅니다. 일단 사실 이런 거는 얘기해줘야 돼. 출제자가 모음은 뭐뭐뭐다 라고 얘기해줘야지. y는 자음이야 뭐야. 이것도 논쟁을 부르면 안 되거든.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자, 어쨌든 내가 자음과 모음까지 분류하면서 같은 거끼리 모아놨어. 눈에도 잘 들어오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모음끼리 뭐 하래? 이웃하래. 자, 1단계 몇 개 취급? 1개 취급. 자, 1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데 그냥 한 문자, 대문자 A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지. 그냥 1개. 얘를 상상은 그냥 대문자 A 이런 느낌으로 1개. 뭐 자음 모음의 느낌은 갖지 마시고 그냥 1개. 뭐 1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또는 이것도 괜찮아. 비어있다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자가 있다. 실제로는 U, I, I가 들어있지만 1개 지금 눈을 이렇게 보고 동그라미 T, T, L, Y 5개 나의 5패 나누기 같은 것이 무슨 여기서 이 안에를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왜 이걸 몇 개 취급했어? 1개 취급했는데 이거 I 2개인데 나누기 2패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다. 아니라고. 왜냐면 얘를 몇 개라고 생각한 거야. 1개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게 어디 있어? 1개인데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그라미라는 문자. 이렇게. 자, 이제 2단계 누구끼리 나열? 이웃끼리 나열이잖아. 그게 2단계잖아. 그 개념은 안 바뀐다니까. 다시 1단계 이웃을 몇 개 취급? 1개 취급. 2단계 이웃끼리 나열. 이웃이 이거잖아. 나열해 3패 나누기 2패. 이제 내용물을 쳐다보는 거야. 그 이웃은. 자, 무슨 법칙? 딱 끊어서 문제를 잘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웃하게 했으면 또 뭐도 나오겠어? 당연히 이웃하지 않게도 나오겠지. 이웃하지 않게. 계속 레파토리가 반복된단 말이지. A, B, C, C, D, D, E를 나열할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야. 자, 이웃하지 않게 1단계 뭐였지? 안 해왔네. 빼고 나열. 필기하세요. 1단계 빼고 나열. A와 B가 이웃하지 않아? A와 B를 빼고 나열해. 이렇게 설명한 거야. A를 빼. C, C, D, D, E야. C, C, D, D, E. 나열하는 방법 몇 회?
5팩 나누기 2팩 CCDD. 자, 이게 나열한 거라고 가정을 하면 2단계 어디다 집어넣어? 사이사이에 나열하라고 그랬어. 1단계 빼고 나열, 2단계 사이사이 나열. 이런 게 암기가 잘 따라주지 않으면 확률수기가 어려워집니다. 개념과 공식은 지난 시간건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다녀. 공부 잘하고 싶으면 그게 상위권이야. 근데 까먹었어요. 그게 중위권이야. 까먹었어요 라는 말만 계속하면 시험 볼 때도 까먹었어요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버려.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를 셀 때는 양 끝도 꼭 세라 그랬어. 몇 개야 사이사이가? 6개가 있지. 6개 중에 난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야 돼. 내가 지금 빼놓은 게 A, B잖아. 자, 2개를 줄을 세우는데 P야 C야. 역시 P야. 왜? 내가 여기랑 여기를 골랐다고 쳐.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여기에 B 들어가고 A 들어가고 같아달라. 다르잖아. P. 자, 뽑아서 줄을 서면 P, 뽑아서 줄을 안 서면 C. 순서가 없으면 C. 자, 해서 1단계, 2단계 역시 곱법칙입니다. 곱법칙. 이제 기호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1번보다 122번을 먼저 할게요. 일곱 개를 나열하래. 선라이즈 똑같은 거 몇 개인 거야? S가 2개, U가 하나, N이 하나, I가 하나, E가 하나. 그 다음에 개수 6개. 하나 못 빼먹었니? R도. 이렇게 개수를 세는 꼼꼼함까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시각을 믿지 마. 우리의 손을 믿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 눈은 속임수를 잘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7개를 나열하면 원래는 7팩 나누기 2팩이 정상인데 그 문제는 아니고 I, U, E가 이 순서대로 나열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I가 나온 다음에 U가 나오고 그 다음에 E가 나오고 그럼 나열해라. 여기서 연속으로란 말이 써있어? 그렇진 않지.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I 다음에 U 다음에 E가 나오게 배열을 해라. 그럼 이건 또 무슨 문제냐는 거야. 자, 잘 봐. 내가 A, B, C 쉬운 걸로 해보자. 3개를 나열할게. 그럼 그냥 나열하면 3팩이지. 근데 여기서도 야 A 다음에 B 여기 나열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지금 순서가 어때? 정해져 있는 순열이지. 누구 다음에 누구 이렇게 순서가 이웃은 아니야.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B가 먼저 오면 안 돼. A가 먼저 와야 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신기하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돼. 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다음에 B가 온다 그랬지. 둘 다 A라고 생각해도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왜 둘 다 A를 해? 둘 다 B로 하면 안 돼? 돼? 상관없어. 그냥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같은 문자로 바꿔. 문제를. 바꿀게. 그럼 얘가 뭐가 돼? A, C로 바뀌지. 줄 세워. 3팩 나누기 2팩이야. 그럼 3가지 나오지. 근데 이유는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했잖아. 확인해 볼게. 왜 이게 같은 것으로 바꿔서 푸는 건지. A, C를 줄 세우는 방법이 계산하면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를 다 써볼게. A, C 이거 너무 쉽잖아. A, C, A, C, A, A. 그래서 3가지인 거잖아. 계산해도 3이 나오고 일일이 써도 오래 안 걸리고. 근데 누구 다음에 누구야 원래는? A 다음에 B지. 그럼 A 다음에 B니까 두 번째 A가 B인 거야. 두 번째 A가 B인 거야. 두 번째 A가 B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처리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대단한 아이디어지. 내 아이디어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 나도 배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학생인데 신기하다 하면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돌아오면 쉬운 걸로 예를 들었고, 이제 얘는 I, U, E 순서지. 이 몇 개야지? 3개지. 개수에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뭘로 처리하라고? 같은 것으로 처리하라. 따라서 골라. 뭘로 할까? 다 돼. I 하고 싶어? 알았어. I야. I가 3개야. 그럼. U가 3개야. 괜찮아. E가 3개야. 괜찮아. 그냥 I를 선택했을 뿐이야. 따라서 I, U, I, E 이 3개를 전부 다 I로 바꿀게. U, I, E 이거를 I 3개로 바꾸니까 I야. 그러면 이렇게 7개 또 계속 확인하고 또 실수한 거 없는지 U, I, E를 지우고 I로 바꿨어. 한쪽으로 몰아놨어. 그래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야. 7패 나누기 2패 3패 끝. 근데 내가 아까 121을 건너뛰었거든. 얘는 OVO 이 순서로 오래. 얘는 O 다음에 V 그 다음에 O가 오래.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O가 2개 있으니까 이럴 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냥 OOO라고 생각하면 되지. 또는 VVV라고 하면 되겠지. 풀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개념을 항상 머리에 박아야 된다. 순서가 누구보다 앞에 뒤에 정해져 있어? 똑같은 것으로 바꿔버려. 그게 해법이야. 라고 기억해. 원리가 뭐였지가 궁금하면 이런 걸 필기하고 공부해야겠지만 그냥 푸는 데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암기를 잘해도 풀 수 있습니다. 원리까지 몰라도. 물론 원리를 아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야.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티가 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원리를 아는 게 더 좋은데 원리까지 다 기억하면서 풀이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상위권이야. 드문 거야. 그래서 걔가 많지 않아. 일단 해법이라도 제대로 외우는 게 더 중요해. 중위권부터 해야지 일단. 자, 계속 같은 유형이니까 이거는 넘어갈 거고 다른 거.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스트럭처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이 모음보다 앞에. 자음이 모음보다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자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자음이 여러 개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해해서 자음이 앞쪽에 오고 모음이 뒤쪽에 오고 따로따로 끊어놓고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좀 접근이 다르지, 그치? 같은 문자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음 앞으로 빼. 자음 뭐 있어? S. S 하나야? T 2개야. 또 자음 S, T, R 2개야. 똑같은 건 앞에 쓰는 거 좋아해서 S 하나 맞지? 그 다음에 C 하나지. 하나, 둘, 셋, 넷, 6개야. 그럼 모음 뭐 있어? U 2개. E 하나? 개수 셌더니 9개 맞네. 이렇게 해서 9개 다 썼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줄 세워. 자음끼리 모음끼리 줄 세우면 돼. 6개 줄 세워. 6회 나누기 똑같은 거 R 2개, T 2개. 얘는 3회, U 2개.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니까 법칙. 이거는 문자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자음 애들이 모음 애들보다 앞에 오게 나눠서 줄을 세워라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말이 길어졌어. 수다스러워. 똑같아 근데 A는 B보다 앞에, C는 D보다 앞에. A는 B보다 앞에, C는 D보다 앞에. 그래? A, B를 AA로 바꿔, CD를 CC로 바꿔. 끝. 그냥 똑같은 게 2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2번 말하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이제 개념 정리할 때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한 번 정리해주지 않고 최소한 2번 이상 보여주는데 앞으로 나중에 또 보여줄 건데
최대한 빨리 배우는 게 좋아. 자, 우리가 함수 만드는 거 고1 때 했어.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정역이 공역을 향해 활을 한 번씩 쏘는 게 함수야. 그렇지? 그러면 A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B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여러분 함수는 같은 관역을 맞춰도 됩니다. 법칙. 이거죠? 이게 함수야. 이거 고1 때 동훈이가 나한테 배웠지 함수를 시험지에 있었어. 문제집이 있어서 내가 연습시켰어. 그 다음에 1대1 함수. 자, 여기는 없지만 증가 감소 함수까지. 근데 동훈아, 너 1대1 함수 한글로 안 써있거든, 수학 문제. 이렇게 친절하게 1대1 함수 이렇게 안 써줘. 이거 너무 쉽게 내준 거야. 기호로 써있거든. 기호 알아? 1대1 함수. 테스트에 엄청 많이 냈는데도 못 외웠네. 내가 아마 이번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면서 거의 한 번을 안 빼고 매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1대1 함수.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증가? 감소 함수 있었지. 이게 증가 함수야? 동훈아? 반대 방향이 뭐야? 감소 함수야? 아, 그럼 1대1 함수를 제일 뭔가 이번에 고1 문제에서 바꿔서 냈거든? 이렇게 안 내고 이거의 대우를 써준 거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게 대우거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 둘 다 부정한 거. 이게 대우야. 대우는 똑같은 문장이거든. 생긴 건 달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1대1 함수인지 몰라서 오픈해도 되게 많았어 1학년 때. 지금 고1들. 근데 어느 학년에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항상 수학은 고1 수학이 기본적으로 얹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또 나올 수 있고 수능 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고1 개념.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활을 이제 다시 쏠 거야. 여기까지는 개념 설명한 거야. A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 4개. B가 쏠 수 있는 게 3개야. 1대1은 똑같은 관점을 맞춰 안 맞춰? 안 맞추게 돼 있다. 똑같은 관점을 안 맞추게 돼 있어. 자, 근데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자,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함수를 지금 내가 풀어준 거 고1 풀이야. 자, 이제 고2 풀이를 보여줄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검사용 풀이야. 내가 맞게 풀었나를 확인하는 정도야. 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건 고1 풀이 또는 중등 풀이라고 해야 돼. 중학생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밖에 없잖아. 기호가 없잖아. 자, 그러면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함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쏘고 B가 이렇게 쏠 수 있잖아. 그치? 서로 다른 물건 X를 서로 다른 상자 Y에 담는 거야.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담아?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지?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지.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담는다. 그게 중복 순열의 대표 개념이었잖아. 까먹으면 안 돼. 대표 개념 까먹으면 안 돼. 그게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야? 파인 건 알겠는데. 4개. 몇 번 선택해? 그래서 4제곱입니다. 자, 아예 문자화 시켜. 정역을 x개, 공역을 y개로 할게. 그러면 그냥 함수는 y 파이 x야.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함수는 y 파이 x다. 근데 왜 y 파이 x였지? 궁금하면 중등풀이. 이게 y x승이거든. 결국 이게 y x는 똑같지.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함수는 결국 여기가 두 개면 활을 맞는 애들 몇 개여야 돼? 1대1에서는 두 개여야 돼. 중복 수열은 같은 곳을 써도 돼. 그냥 함수는 같은 곳 써도 된다 그랬다. 1대1은 달라야 돼. 그럼 어차피 맞을 애를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골라야 돼. 누군가 두 개는 활을 맞아야 돼. 따라서 4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P일까 C일까? 내가 바꿔보면 된다 그랬지. 지금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은 A가 1 쏘고 B가 1 쏘았어. 자,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르잖아. 따라서 뭐야? 4P이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야. 공식으로는 ypx야. 왼쪽이 계속 y가 온다는 거. 왜? 선택하는 종류이기 때문이야. 그냥 함수, 중복 순열. 1대1 함수, 순열. 기호로 외우건 언어로 외우건 외워야 돼. 어쨌든 외워야 돼. 그럼 마지막 남은 증가 감소는 뭐냐는 거야. 증가건 감소건 풀이가 똑같은데 모양은 다르지만 풀이는 똑같아. 여기서는 4C가 C로 바뀌어. 왜냐? 지금 봐봐. A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숫자가 커진다고 가정하자. 1, 2, 1, 2, 3, 4 이런 느낌으로.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면 파란색 활이 맞는 거야. 작은 건 작은 가로 짝이 되고 큰 건 큰 가로 짝이 돼야 되니까. 근데 빨간색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가 없지. 선생님이 바꿀 수 없는 것도 C라고 했어. 내가 C의 개념을 두 개 설명했다. 바꿔서 똑같은 게 C야 라고 설명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도 C야 라고 설명해. 바꿀 수 없다면 C야. 고정되어 있다면 C야. 그래서 여기서는 4C이고 YCX. 감소도 똑같아. 감소면 빨간색으로만 짝이 되는 거야. 파란색은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외우는 거야. 함수 어떻게 풀어? 중복순열 또는 파이. 한글을 난 좀 더 추천하긴 해. 왜냐면 파이보다는 중복순열 개념이 등장하잖아. 이름 자체가 개념이야. 그 다음 1대1 함수 순열. 증가함수 함수 조합. 바꿀 수 없으니까 증가함수. 짝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 없으면 C. 그림을 또 떠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중에 네 가지가 되니까 일단 세 가지. 네 번째 배우면 추가할 거야. 자, 따라서 함수 y 파이 x 4 파이 1대1 함수 p 따라서 y px니까 4p 하고 끝내버려. 단단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요. 생각을 언제 하는 거야? 숙제하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파이였지? 왜 p였지? 왜 c였지? 근데 와닿지가 다음 시간에 질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지. 하지만 일단 외워두고 질문하자. 이렇게 가야 돼. 이해하고 외우자가 아니야. 이해되지 않아도 외울 수 있습니다. 풀려는 의지만 있으면. 자, 지금 130번까지 하는데 오늘 몇 번부터 시작했니? 오늘 1시간 정도. 네, 100번. 오늘 숙제가 좀 적습니다. 130번까지만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은 수업이 좀 짧으니까.